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치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정신 나간 사람, 통제불능, 이런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실 치매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아주 일부 행동장애가 아닌 단기 기억 상실 또는 정신착란,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핍되거나 식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계산 능력,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을 못합니다. 다단계적 업무 처리, 여러 단계를 거치는 업무 처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포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특이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두고 치매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열이 있는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열이 있어서 아프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왜 그 열이 아프게 하는지 말을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치매에 걸린 사람하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상실, 그게 치매를 의미하는 걸까요? 기억상실은 정상적인 노화 증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린 다들 믿고 있습니다. 통념이죠. 근데 심한 기억 상실은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죠. 단순히 무시될 일이 아닙니다. 심하게 기억력이 상실된다면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몸이 정상이다가 갑자기 고열이 납니다. 그건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주 심하게 기억 상실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츠하이머야. 이렇게 추정합니다. 기억력만 떨어져도. 사실상 알츠하이머가 원인 경우가 많죠. 알츠하이머는 우리 치매의 약 60%가 해당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질병들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지장을 줍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치매를 발병하게 하는 원인은 약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그 100여 가지는 증상에 기억력의 저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이 있긴 있는데 그 열이 왜 나서 왜 아픈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느 분이 내 집에 내 주변에 기억력이 굉장히 저하돼서 알츠하이머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병원엔 안 가고 일단 가족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봐드려야 해. 그것만 봐도 효녀효자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분을 봐드릴 건데 이분이 열이 왜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되는 치매와 치료할 수 없는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분은 치료할 수 있음에도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효녀 효자인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도인지 장애를 알아보자고요. 일단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친구들끼리 대화입니다. 예,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 이렇습니다. 어머, 깜빡했다 야. 금방 갈게. 이분은 금방 기억이 났어요. 약속이나 했던 걸 기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단순 건망증에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친구는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힌트를 줬는데도 이분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생활에는 지장이 없죠. 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일단은 경도인지장애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경도인지장애와 단순 건망증의 차이에는 지금 보실 때 뭐가 있었죠? 힌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달력의 날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기억이 난다면 단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고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내가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도인지장애를 그냥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을 합니다. 치매로 발전하는 것은 기록이 이렇습니다. 3년 후에는 50%, 5년 후에는 80%가 치매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정보를 주었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이렇답니다.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는 그 능력이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치매라는 판정을 받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타 치매와 유사한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노인은 매년 1에서 2% 정도가 치매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매년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 없이 지나가는 시기에는 더 빠른 치매로의 진입이 되겠죠. 경도인지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빠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 발견을 하면 치료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진행이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사망하실 그때까지 치매라는 걸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도인지장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성 위험인지가 있는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가벼운 건망증이 생겨도 절대 소홀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경도인지 장애 치료가 필요한 것을 표로 한번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약 1에서 2% 정도가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가 1년 정도 지나면 약 15% 정도가 치매로 발전합니다. 6년 안에 80% 경도인지 장애가 전부 치매로 발전하게 돼요. 경도인지 장애를 그냥 지나쳤을 때의 위험도가 이렇게 큽니다. 치매는 약 5년 전부터 경도인지 장애가 표시가 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비정상적인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25%는 경도인지 장애, 10%가 치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매로 진입해도 주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치매 원인인 퇴행성 질환은 약 20년 전부터 그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계속 치매 물질이 쌓이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는 5년 전부터 징후가 나타난다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약하지만 기억력이 감퇴되고 아주 약간의 경우 생활이 인지가 장애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겠죠. 경도인지 장애는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도인지 장애를 자가적으로 테스트하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환자 본인이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까요. 보호자나 주변인들이 같이 해줘야 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세 번째는 방금 놔둔 물건도 못 찾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려서 다시 돌아간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다음은 대화의 맥을 자꾸 놓치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번째,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8번째는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9번째는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10번째, 예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조작이 서툴러집니다. 예를 들면 전기밥솥이나 이런 걸 늘 썼는데 갑자기 잊어버리는 경우. 11번째는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너 자꾸 짜증내. 우리 엄마 자꾸 요즘 짜증내네. 아, 신경질 죽겠어. 12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깔끔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저분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치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3번째는 예전과 달리 옷을 상황에 맞게 차려입을 줄 몰라요. 14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거나 잘 알던 길도 헷갈립니다. 낯설어 보여요. 이 길이 내가 다니던 길인가? 이런 생각. 마지막 15번째는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다닙니다. 자, 이 항목별로 증상이 없다라면 0점, 약간 있다 1점, 심하게 있다 그러면 2점을 체크하시고 전체 평점을 냈을 때 8점 이하이면 정상분유로 볼 수 있고 8점 이상이면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누구나
같이 해주시면 체크할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치매로 망가지기 전에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경도인지 장애 체크리스트는 약 50세 전후부터 60세까지 누구나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40대에도 깜빡깜빡했어요. 근데 그냥 남들한테 얘기하긴 창피하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갔죠.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 실수에 대한 표현을 안 합니다. 나는 늙었어 라는 생각이 치매 영향에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에 대한 실험을 미국의 한 대학에서 했는데요. 노인들 60세에서 80세 정도의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 중에 한 그룹에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기억력 점수가 굉장히 낮아라고 자꾸 인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그룹은 기억력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정말 실제로 점수가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노인이라는 취급, 나이 들었다, 늙었다라는 표현을 받으면 기억력이나 행동장애,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자주 보죠. 길거리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한테 가서 노인이 안 들릴까 봐 크게 말을 합니다. 옆에 대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그분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노인한테 말을 할 때 소리를 키우는 것보다 정면에 입모양을 보이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체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입모양을 보고 말을 유추합니다. 노인한테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행동장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배려가 아니고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인은 절대로 그냥 늙지 않습니다. 노인한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노년기를 지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인은 금방 그랬죠. 난 늙었어라는 생각이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난 젊었어라는 얘기는 치매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50에서 74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약 10년의 텀을 두고 설문조사부터 마지막 기억력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1995년에 다수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약 12살이 젊다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이들의 기억력 지수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12살 젊다고 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생물학적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다고 느끼는 이 주관적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노년을 살아가면서도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내가 나가서 애들한테 창피할 것 같아.
내가 요새 말도 잘 안 나오고 이거 큰일 났어. 이러면 자꾸 말수가 줄어듭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점점점 퇴화되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가서 말도 먼저 하고 얼굴도 더 이쁘게 하고 옷도 더 이쁘게 하고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용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치매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뇌는 빨리 늙습니다. 이 머리에 입은 충격은 자연스럽게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두뇌를 도로에 비유해 보자고요. 정상적인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팔트처럼 닳고 살짝살짝 울퉁불퉁해지는데 충격을 받은 뇌는 도로에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더 빨리 늙어가는 겁니다. 특히 충격을 받으면 우리 뇌는 감정이나 의욕, 기억을 끌어내는 기능을 다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노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 의기소침해지니까. 감기가 걸려도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밖에 못 나가죠. 그러는 동안 내 자신감은 자꾸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넘어져도 감기가 걸려도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TV를 보는 거는 치매에 영향을 미칠까요?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TV를 더 많이 보죠. TV를 보면 막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에 그냥 익숙해져서 계속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TV를 틀어놓고 그냥 멍청하게 보다 보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을 손으로 쓰지 않고 요즘은 키보드로 치죠. 마트에 가서도 내가 먼저 계산하고 원래는 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찍찍찍찍 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 아날로그적 뇌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 뇌는 어떻습니까? 기능을 자꾸 잊게 되죠. 뇌 세포는 이렇답니다. 선택적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용하지 않는 세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용을 하는 것은 또 생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하는 걸 계속 안 하다 보면 계산하는 세포는 죽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한테 편지를 쓰세요. 손으로 직접. 이쁘게 쓰고 싶겠죠? 그러면 자꾸 손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손이 이쁘게 쓰려고 머리가 자꾸 지시를 하겠죠. 글씨 쓰는 세포가 죽지 않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도 이제는 접어두시고 물건을 사면서 내가 오늘 어느 정도 썼는지 미리 계산하고 계산대를 가보세요. 그러면 규모 있는 경제인 것도 가능하지만 내 계산 능력이 살아있음입니다.
아까 치매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죠? 계산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저하되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계산을 못하면 자꾸 마트를 안 가게 됩니다. 시장에 갔는데 얼마죠? 돈을 꺼내주려는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시장에 가게 될까요? 시장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을 가던 사람이 안 가게 되니까 시장 가는 거는 세포가 죽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늘 할 수 있었던 생활 중에 내가 못하는 것들은 계속 죽어간다. 내가 하던 걸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 생활에 대한 뇌세포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던 걸 안 하는 건 몇 가지나 될까요? 10가지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100가지 이상도 더 될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 참 많은 종류가 있죠.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다 치매라고 생각한다면 고칠 수 있는 치매를 못 고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와 같은 증상인데 치매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치매란 말은 제가 일단 붙여본 건데요. 치매와 비슷한데 같은 치매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건망증이 유사치매의 하나입니다. 건망증이 좀 심한 사람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뭘까요? 정의로 봐서 이렇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잘 안 되는 현상으로 먼 과거 일을 깜빡 잊는 겁니다. 치매는 건망증, 판단력, 통찰력, 진압력, 지적 능력이 전부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엄연히 구별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면 일단 치매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정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건망증은 뇌의 신경회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지 않아서 뇌 속에 입력하고 저장해 놓은 걸 회상하는 과정이 조금 늦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주 잃는 것과 잊는 것이 있다고 했죠. 조금 느려서 누군가 힌트를 주면 생각나면 건망증이고, 뇌의 신경 조직 손상에서 일어나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회생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치매라는 거죠. 그럼 치매와 건망증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건망증의 원인은 이 현대에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원인으로 기억할 것 많고 걱정할 것도 많죠. 이런 걸로 인해서 맞습니다. 용량 총화가 나서 잊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건망증의 원인입니다. 치매는 그렇다면 뇌세포의 일부가 우리가 작용하지 않는 이유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세포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으니까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회복은 어떨까요? 치매는 회복이 됩니까?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건망증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안정을 찾거나 스트레스가 풀리면 다시 생각이 나죠. 이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입니다. 물론 현상은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떨 땐 정상인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루 종일 정상일 때도 있고 정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선망이라는
진단이 내립니다. 예, 선망이라는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저녁에 상태가 악화되고 낮에는 멀쩡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선망을 의심해 볼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이렇습니다. 밤이 되면 갑자기 잠을 못 자요.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누가 천정에 벌레가 지나가는 게 보인다고도 합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두 분이 내원을 하셨어요. 우리 아저씨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분은 원래 말수도 좋고 내성적인 분이어서 난 그냥 불안해. 잠이 잘 안 와.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 안 그러던 양반이 막 정신이 이상하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잠을 못 자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천정에 벌레가 지나가는 게 보인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딸을 아줌마라고 부르고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은 뭐죠? 치매 현상이죠. 예. 갑자기 집 밖으로 막 뛰쳐나기도 해요. 원래 얌전한 분이라서 폭력적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축하는 가족을 막 밀어제치거나 아니면 화를 냅니다. 폭력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성격이 변했으니까. 이분은 진찰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 이름만 알고 몇 살이세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팔을 올려보세요. 그랬는데 이 오른팔을 올리는 시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땐 치매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는 CT를 찍었을 때 신장에 농염이 발견되었어요. 신장 농양으로 전신 상태가 저하되고 그에 따른 증상으로 선망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선망은 뭐냐? 선망의 정의를 한번 읊어보면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주의력 저하, 의식 수준, 인지 기능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니까 치매와 유사합니다. 그 외 환시, 환각 같은 지각의 장애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정신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수면 주기의 문제가 동반되는 일도 많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신체 상태에 있는 신경 또는 정신의학적 상태로 취약성 있는 환자에게 신체 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이 동반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체 질환이 가져오는 증상이죠. 근데 이걸 치매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을 집에 가둬두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유사 치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증상은 심해지고 이것이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저질환이 사라지면 대체로 일주일 안에 치매 증상도 다 없어집니다. 원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이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유사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치료가 가능한 치매입니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를 우리가 선입견인 알츠하이머야, 불치병이야 라고 생각하고 집안에서만 가둬둔다면 이 사람이 다시금
인간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사치매 물론 100가지가 넘는 유사치매를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치매와 선망을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치매와 선망의 발병은 이렇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서서히 발생하죠. 선망은 갑작스럽게 발병합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발병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치매는 최소한 1개월 이상 천천히 발생하지만 선망은 1개월 미만으로 발생합니다. 진압력은 이 치매는 경증에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선망은 시간, 장소, 진압력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고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치매는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선망은 혼란스러워해요. 사고를 못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치매는 인식하는 데는 장애가 거의 없어요. 아프고 말고 하는 인식은 거짓말로 안 합니다. 선망은 밤이 되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와 선망의 지각 상태로는 이렇습니다. 치매는 지각의 상태가 없다고 하지만 선망은 착각이나 환시, 환청 이런 것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수면 주기를 비교해 보면 치매는 별 변화가 없어요. 잘 자고 별 문제가 없이 수면을 취합니다. 선망은 항상 수면에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망이다 아니다를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치매는 단순한 게 아니고 100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온 치매가 불치인지 치료가 가능한 건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깜빡 실수로 집에 불이 날 뻔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가짜 치매라고 합니다. 너무 우습죠? 가짜 치매라고 하니까. 이 가짜 치매는요, 우울증이라는 놈입니다. 우울증에도 이렇게 치매라는 치매 증상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짜 치매는 치매를 의심해서 병원에 간 10명 중 4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을 2년 이상 만성화 또는 재발시키면 6년 이내에 실제 치매로 12배, 악화되는 경우에는 약 46배까지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치매는 서서히 발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짜 치매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듯 보이다가도 어느새 멀쩡해지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 집중을 못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점차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치매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주 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가령 요즘 주식이 한참 호황이죠. 그래서 몰빵이란 걸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족이 누군가 사망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이런 일들, 후회, 자책, 이런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인지 기능 점수를 보면 치매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치매 아니에요. 가짜 치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짜 치매를 가성 치매라고 말합니다. 가성 치매는 의료적인 말로 하면 히스테리 증상의 하나입니다. 의식이 흐리고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낌을 줍니다. 멀쩡한 사람이 일부러 말하는 것처럼, 기질성 치매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꼭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치매 검사를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치매 검사를 가면 치매 당사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검사를 하는 중에 굉장히 열심히 검사에 임합니다. 아닌 것처럼. 나 치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막 열심히 합니다. 가성 치매는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아, 귀찮아. 안 해. 귀찮아합니다. 가성 치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관하고 낙관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 치매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힘든 걸 몰라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성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움을 한탄합니다. 이 가성 치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어느 딸이 이런 문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2달 전부터 표정이 멍해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깜박깜박하고 방금 들었던 말도 깜박깜박해요. 혹시 치매 아닌가요? 원래 건강했고 집안 살림도 참 잘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주 각별했던 딸과 헤어졌어요. 딸이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공허함이 느껴지고 허무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가 떠난 것처럼 한숨도 쉬고 우울감을 느끼고 평소에 잘하던 집안일도 그냥 실수도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 보인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갔을 때는 우울증 진단하고 우울증 약을 먹었을 뿐인데 1, 2주 안에 호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성 치매는, 우울증은 우울증 약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치매라고 생각해서 어느 한 사람을 치매로 결정지어버리면 어쩌면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사치매는 치매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거나 악화되면 치매보다 훨씬 더 빨리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치매 그거 걸리면 큰일 나. 불치병이야. 이제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치매 증상이지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19년 말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 윤정희 씨의 치매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5년째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날 왜 엄마라고 부르냐? 내가 왜 여기 있니? 오늘 촬영은 몇 시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나 잉그리드 버그만 같이 세월이 흐르면 안 보여주는 스톱하는 배우는 되기 싫다. 삶이란 건 젊을 때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도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의연하고 건강하게 늙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누구나 윤정희 씨 같을 겁니다. 살아온 모습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은 똑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